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24일 오후 3시 50분입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오는 29일부터 다시 청와대로 바뀝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은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오는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개양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통령실의 명칭도 청와대로 바뀝니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 수반의 상징으로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개양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로 처음 출근한 2022년 5월 10일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봉황기를 옮겨서 개양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업무 표장 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바꾸기로 했으며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 인쇄물 및 직원 명함에도 새 표장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몇몇 비서실이 사전에 사무실을 옮기면서 현재 일부 직원들은 종로구 청와대로 옮겨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핑룸과 기자실이 있는 청와대 춘추관 역시 최근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은수 부대변인은 대통령실 일정을 소개하는 비공식 브리핑을 며칠 전에 가졌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최근 방미 성과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첫 외부 공식 브리핑을 청와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시 청와대가 원래의 기능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한번 이 시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3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용산에 있는 국방부 건물로 대통령실을 옮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당선된 지 열흘 만에 나온 발표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에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에 적지를 찾아보니까 알맞은 장소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청와대로 들어가서 차분히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나와야 맞는데 갑자기 국방부를 찍어서 옮기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때 여론이 압도적으로 졸속 이전에 반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직접 국방부를 둘러보고 여기는 내가 일할 곳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옮기지 않기로 일단 결심한 게 분명합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옮기는 발표를 하는 걸 보고 측근들이 더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또는 하룻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연히 김건희 씨의 역할을 주목하게 됩니다. 저도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강하게 설득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보수 지식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또는 보수 세력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이거는 무리한 정도를 넘어서 무도한 이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어느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결정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 언론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등등등 보수 언론은
처음에는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때,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겠다고 선언한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이 윤석열 편으로 돌면서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즉 보수 언론이 진영 논리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진영 논리는 잘잘못 따지고 사실이냐 아니냐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먼저 따지는 겁니다. 윤석열은 우리 편이다. 이재명은 우리 편이 아니다. 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윤석열이 가자고 했으니까 그걸 비판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팬클럽 입장을 넘어서 박수부대 입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바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비극은 윤석열의 비극이기도 하고 나라의 비극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보수 세력의 자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저 돈으로 신문에 광고를 내어서도 반대를 했고 그 뒤에 기회 있을 때마다 반대를 했고 그 뒤에 기회 있을 때마다 이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다. 정권의 치명적 타격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저의 말이 적중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윤석열의 청와대 이전을 비판하는데 저 편을 들어준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거의 다 저를 비판하고 윤석열을 칭찬을 했습니다. 11명의 대장 출신들이 안보적 측면에서 청와대 이전을 반대했습니다. 그 직후 1000명이 넘는 예비역 장성들이 그 11명의 대장 출신들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 청와대 이전은 점점 더 큰 파생적 문제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열 세력은 청와대를 떠나면서 곱게 떠나지 않고 침을 뱉고 떠났습니다. 저기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그 역사적 장소에 침을 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한국 현대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헌법상 직무인 국가의 연속성을 파괴하는 일종의 막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누구 하나 윤석열 측을 비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제일 먼저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군 통수권자를 겸한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나라는 없다. 대통령 집무실과 생활 공간이 따로 있으면은 하루에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경비와 경호가 아주 어렵게 되고 동선이 노출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일부 사람들도 정신을 차리고 그 점을 우리가 놓쳤구나. 즉 청와대 안에 관저와 집무실이 같이 있으면은 출퇴근할 필요 없다는 그 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구나 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은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대 사태가 국방부로 청와대 집무실, 즉 대통령실이 들어가니까 국방부는 그 옆에 합참 건물로 옮겼습니다. 합참과 국방부가 같은 건물을 쓰게 됐습니다. 그럼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대통령이 아주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을이나 집중 포격으로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관저를 찾는데 또 사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들어간다고 했다가 건물이 낡으니까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또 거기서 밀려나가지고 다른 데서 전전했습니다. 이렇게 국가 지휘부가 6갈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집무를 딱 시작하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버리고 온 침을 뱉고 나온 그 청와대의 영빈관을 자주 이용하고 또 외국 정상이 오면 상춘제를 또 자주 이용하고 해가지고 사실상 찢어졌습니다. 상당한 기록은 청와대를 이용을 하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이름 짓기, 좋은 이름을 국민들로부터 공모를 해가지고 짓는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뭐 피플스 하우스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안도 냈는데 결국 그게 허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대통령실을 옮겼으면 뭐 청와대라고 하든지 청와대라고 할 수 없다면 뭐 다른 이름을 짓든지 해야 되는데 이름 짓지 않고 그냥 퇴임하고 말았습니다. 퇴임이 아니죠. 감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그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3년 동안 이름 짓지 않은 부모의 심리는 뭐겠습니까? 저 아기한테는 정이 안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직무를 보고 있는 그 대통령실에 정이 안 붙는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다는 고백이 바로 그것이죠. 이름을 끝내 짓지 않고 감옥에 갔다는 것이 바로 이 정책 결정의 실패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낙인 찍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 데이에 이태원에서 그 골목에서 있었던 압사 사고 159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고도 청와대 이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때 용산경찰서는 할로윈 데이에 인파가 몰리니까 이태원에 경찰을 많이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찰의 여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시위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경찰 병력을 보내다가 보니까 이태원에는 적정한 경찰력을 투입할 수가 없었던 것이 이 사고의 한 원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도어 스태핑이라고 그래가지고 출근할 때 기자들이 마중을 나오면 거기서 일문일답을 하곤 했습니다. 이걸 되풀이하니까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도어 스태핑을 폐지합니다. 용산으로 옮긴 가장 큰 이유가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상징적인 도어 스태핑 대담을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가장 피하는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와대는 구중궁궐이다. 그러니까 개방된 용산으로 옮겨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이 시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란 특검 조사 결과 발표에서 중요한 대목이 지적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옴으로써 병영 안으로 들어간 셈이 되었다. 군인들과 너무 잦은 접촉을 갖게 된 것. 이게 바로 비상계엄령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즉 국방부로 들어간다는 게 병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근방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실이 그냥 인접한 곳에 있고 대통령 공관 또한 그 주변에 뭐 참모총장 공관들이 있습니다. 집무실도 그렇고 주거도 그렇고 군인들과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군인들과 수시로 만나가지고 폭탄주 돌리면서 자신의 정치적 불만을 털어놓고 하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 의혹을 만들었습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처음 이야기할 때는 폐쇄된 공간인
청와대가 의식을 지배하니까 불통 대통령이 된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았는데 사실은 병영과 같은 국방부로 대통령실을 옮겼더니 대통령이 계엄사령관 같은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12.3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제가 지난 4월 말에 만났을 때 맨 처음 물었던 것이 청와대로 돌아갈 것이냐의 여부였습니다.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로 간다는 또 이야기는 또 뭐냐 했더니 돌아가서 차분히 생각하겠다. 그런데 세종시로 가면은 대통령실이 세종시로 가면은 이건 수도 이전이니까 그것은 헌법과 충돌한다. 그러면서 일단 청와대로 가면은 거기서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국가 중심지는 청와대가 되는 것입니다. 청와대 주변의 광화문이 되는 겁니다. 국가 정통성, 한반도 정통성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되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민족사적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상징은 어디 있느냐? 바로 대통령실인 청와대에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광화문에 있고 경복궁에 있고 사직단에 있고 종묘에 있고 창덕궁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 청와대인 것입니다. 다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바로 청와대 주변의 광화문 지역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절대로 청와대 옮긴다든지 아니면 수도를 이전하겠다든지 하는 이런 막말은 이제부터는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충청도표를 얻기 위해서 야금야금 행정부의 반도 거기에 옮겼다. 국회도 글로 옮겨간다. 제2집무실도 거기에 들어간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망발을 한다면은 한 번 더 또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청와대를 옮겼더니 정권이 망했습니다. 수도를 옮기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서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수도를 남쪽으로 내륙으로 옮기면 망한다는 겁니다. 안주에 수도를 두었던 고구려가 장수왕 시절에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평양으로 옮기니까 남쪽에 있던 백제하고 신라하고 막 싸움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고구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백제는 서울 근방에 한성 백제를 두고 있다가 400년쯤 거기서 있다가 고구려의 남진에 밀려가지고 수도를 공주로 옮깁니다. 다시 공주에서 부여로 옮깁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도를 옮긴 왕이 피살되고 하는 소동을 겪은 끝에 결국 백제도 망하고 맙니다. 남쪽 내륙으로 수도를 옮기면은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사이 또 표 얻기 위해서 세종시로 아예 수도를 옮겨버리자고 하는 이런 거의 반역적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북한 헌법이 1970년대 초까지 통일한국의 수도는 서울로 한다고 적었던 것을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민족사적 정통성이 가장 집중적으로 들어서 있는 이 꼴대가 바로 청와대인 것입니다. 청와대를 옮기겠다는 자는 자동적으로 이건 반역자라고 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